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증권 방송입니다. 금일같이 한번 살펴볼 종목은 두산중공업이고요. 종목 코드 번호 034020입니다. 자, 두산중공업 관련돼서 제가 영상을 이 8월 초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찍어드리고 있습니다. 올라가든 내려가든 꾸준하게 찍어드리고 있으니까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지속적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뭐 두산중공업 관련된 악재가 조금 나왔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요. 제가 이게 왜 악재가 아닌지에 대해서 일단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왜 이 두산중공업이라는 종목을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보시면 민주당 석탄 발전 수출 금지, 세계 최고 친환경 석탄 발전 파괴. 뭐 이런 뉴스가 조금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7월 달에도 나왔거든요. 네, 7월 달에도 나왔는데 오늘 조금 개파락하면서 아래 꼬리 쭉 빼버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똑같은 악재로 똑같이 내보냈는데 시원하게 한번 털었죠. 자, 여기서 한번 쭉 보시면 뭐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많아요. 근데 이제 요런 석탄 발전 수출 금지가 된다는 건 지표적으로 두산중공업의 타격이 사실 나와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한국전력하고요, 이 두산중공업이 수출하는 이 석탄 발전 같은 경우에는요, 네, 여기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인데요. 어, 한전하고 두산중공업이 수출하는 석탄 발전은 LNG 발전 수준의 저탄소 매출량을 자랑한다는 점이다. 중국도 아직 보유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첨단 친환경 석탄 발전 기술과 시공 능력을 일시에 사장시키는 것은 과도한 규제 조치라는 거죠. 한마디로 두산중공업이 그동안 자랑했던 기술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시를 들어서 메시가 드리블을 잘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감독이 메시한테 드리블을 못하게 축구 선수입니다. 드리블을 하지 말고 딴 걸 하라고 막 요구를 하는 거예요. 드리블 절대 하지 말라고. 넌 패스만 하라고, 슛만 하라고. 그렇게 되면 드리블을 못하는 메시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죠.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요 두산중공업이 요 오늘 나와준 그 악재 한편에 좀 영향을 받았다라고 판단이 조금 되고 있어요. 그 정도까지만 조금 이해를 하면 되고 이 수치상으로 따질 필요 자체가 전혀 없습니다. 이게 왜 전혀 없는지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자면요. 지금 두산중공업이 왜 올라왔는지부터 우리가 이해해야 되거든요. 왜 올라왔죠, 이거? 응? 두산중공업이 올라와 준 이유는요. 그린 뉴딜이라는 키워드 때문에 올라와 줬습니다. 그린 뉴딜, 그쵸?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응? 그리고 이제 예전부터 계속 말이 나와줬죠. 두산중공업은 가스터빈이 미래이다. LNG 가스터빈이 미래이다. 뭐 이런 부분입니다. 이 두산그룹에서 계열사, 뭐 그리고 골프장, 부동산 이쪽 부분을 좀 매각을 하고 이제 확보하는 이 3조 원대 유동성을 좀 기반으로 이 두산중공업의 사업 구조 자체가 바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발전용 가스터빈 같은 경우에는 이 LNG를 원료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내연 기관이거든요. 네, 이 복합 화력의 열병합 발전소의 핵심 기술입니다. 핵심 기술이에요. 근데 이 핵심 기술이라는 게 사실 대기 오염 물질의 석탄 발전의 3분의 1 이라는 친환경 에너지로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린 뉴딜입니다. 오케이? 그린 뉴딜이라는 거예요. 이 가스터빈 시장 자체가 100조 원 가량 정도 되는데 이 35년 기준으로 시장은 2배 가량 성장을 좀 낙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시장이 벌써 차지를 그 궁뎅이를 깔아 안고 있는 기업들이 좀 있습니다. 미국의 GE 58%, 독일의 시멘스 27%, 일본의 뭐 MHPS 11% 정도 이런 거 가지고 있는데 얘네들이 대부분 이 발전용 가스터빈 시장에서 96%를 좀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요 시장을 비집고 들어가는데 조금 문제가 되는 거지. 요 시장만 좀 비집고 들어가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두산중공업은. 그리고 작년도 부근부터 두산중공업이 이 가스터빈 국산을 좀 성공을 했는데 연구 개발비로만 1조 원이 넘게 들어가는 대형 프로젝트였어요. 이게 가스터빈이.
정부가 탈원전, 뭐 화력 발전 수출 금지 이슈를 좀 내보이면서 지금 그 두산중공업이라는 기업이 예전에 고리타분한 방식을 벗어 던지고 그리고 그린 뉴딜 그리고 이제 친환경 에너지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예전에 진행했었던 이 사업 부문이 이 원전과 화력 발전, 뭐 석탄 발전 이쪽에 키워드를 잡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쪽 사업 부문은 어차피 줄어들어야 돼요. 정부에서 규제를 해서 한다고요? 얘네들은 지금 집중하고 있는 분야가 어차피 정해져 있습니다. 이 두산중공업의 가스터빈 같은 경우에는요, 신재생 사업으로서 이제 미래혁신 기술로 좀 주목이 되고 있고요. 풍력, 에너지 저장 장치 ESS라고 표현하죠. 이 기존 사업군을 좀 확대를 하고 있고, 친환경 수력 발전 사업, 태양광, 수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은 좀 풍력이죠. 풍력 쪽을 좀 그쪽을 좀 키워드로 잡으면 된다. 까지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글로벌 시장이 변화하고 있어요, 여러분. 글로벌 시장이 변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화력 발전 보지 마세요. 네. 지금 원전이요, 원전 보지 마세요. 네. 지금 뭘 봐야 되겠습니까? 지금은 화력 글로벌 시장은 벌써 화력하고 원전에서 신재생 이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화력과 원자력 쪽에 투자 금액 자체가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어요. 투자 비중도 45%가 넘어가는 가운데 36.4%로 줄어들고 있고요. 감소는 점점 더 가속화됩니다, 앞으로. 어차피 세계적인 석탄 시장하고 원자력 시장 자체 발주액 비중 자체가 무조건 줄어들거든요. 무조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그린 뉴딜이라는 에너지 그 키워드가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기 때문에 이 고리타분한 방식은 이제 줄어든다라는 거죠. 그런 와중에 두중이 가스터빈, 신재생 이쪽 분야로 신사업을 좀 분야를 정했잖아요. 그 국가가 밀어주고 있는 기업이 바로 두산중공업입니다. 네. 2023년도까지 신사업 수주 비중을 50%까지 확대하는 게 이 두산중공업 기업의 목표예요. 그렇게 되면 여태까지 적자 부분을 유지를 했었던 이런 부분에서 아무런 의미 부여를 자체를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단순하게 이걸 수주 금지하고 날개를 떼어버리는 문정부 잘못됐다는 그게 문제가 그건 좀 잘못되기도 했는데 갑자기 그렇게 끊어버리는 건 잘못되기도 했는데요. 어차피 점점 더 줄였었어야 되는 그 사업 부문이라는 겁니다. 지금이 일시적인 위기이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힘든 부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고리타분한 사업 부문을 유지를 한다는 게 더더욱 위기인 거지. 이 고리타분한 사업 부분을 접고요, 신사업에 집중을 하면 현 글로벌 시장의 트렌드에 따라가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냥 일시적인 위기이자 기회를 창출하는 좋은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여러분 그 두산중공업은요, 이 탈원전 안 해도요, 흑자 전환 불가능합니다. 흑자 전환 불가능해요. 조금 많은 분들이 조금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명확하게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조금 악재가 나와주고 나서 쭉 이 두산중공업을 보자면요, 털릴 사람만 다 털렸죠. 네, 이런 말씀 드리긴 좀 뭐하지만요, 털릴 사람만 다 틀렸습니다. 왜? 연기금 기관 쪽에서 매수세도 상당히 크게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요, 원래 경영권 분쟁, 지분 이슈 이랬을 때 연기금이 주도적으로 들어와 주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 두산중공업은 그쪽 주도로 들어와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쪽 주도로 들어와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떤 이슈와 모멘텀으로 조금 올라와 주는지 우리가 한번 쭉 보자면요, 이게 기본적으로 9월 가스터빈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 유력, 국산화의 시동을 건다라는 이런 부분이 조금 키포인트거든요. 지나간 뉴스라고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요, 이런 이슈에서 중요 포인트를 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두산중공업의 이 LNG 가스터빈 설비 이쪽 부분 자체가 메인이잖아요. 지금 이쪽 부분이 메인인데요, 이걸 국산화 확대하는 방안을 다음 달에 발표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좀 연기금도 다 알고 있고 어떤 그런 결과물이 나와줄지 아니까 기관들이 연중 내내 매도하는 기관들이 지금 저가 매수에 들어와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악재가 나와도 저가 매수가 나와줘가지고 이쪽을 지켜주고 있는 거죠. 네. 명확하게 지금 지켜주고 있는 가격대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 가격대가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죠. 이 가격대가 우리가 항상 매수 접근하는 가격대예요. 네. 전혀 겁먹을 필요가 없다라는 구간인 거죠. 한번 개미 털었고요. 오늘 아침에도 한번 털었잖아요. 그렇죠? 이슈와 모멘텀은 어차피 9월달에 잡혀 있습니다.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더 포커싱을 맞춰야 되는 부분이 결국 국가에서 밀어주는 기업이라는 겁니다. 국가에서 밀어주는 기업이고요. 그만큼 현 시장 트렌드에 맞게 변화를 하려고 하는 기업인 겁니다. 바닥 찍고 원전 탈원전으로 두들겨 맞고 뭐 이제 석탄 발전 뭐 수출 규제하고 다 두들겨 맞고 이제 올라와 준다라는 거예요. 그 악재 있지 않습니까? 다 반영이 됐어요. 네, 반영이 됐기 때문에 너무 겁먹으실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 두산중공업 조금 그래도 정말 좋습니다. 이런 기업들 정말 좋아요. 왜? 실수요를 받잖아요. 응? 일본 수출 규제 있었을 때 실수요를 받았었던 기업이 뭐가 있죠? 소부장 쪽에서 동진세미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동진세미캠 있어요. 동진세미캠 어떻게 됐죠? 어떻게 올라갔습니까? 국가가 지원을 해주고요. 국가 정책에 맞는 기업들은요, 그 주가는 결과적으로 올라가질 수밖에 없어요. 네, 어느 정도 이 재료와 모멘텀의 크기를 우리는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고 왜 이 기업이 수혜를 받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전일 뭐 나와진 뉴스에 의해서 뭐 두산중공업 뭐 화력발전 수출 금지 돼가지고 점한가 간다 이런 거 제가 좀 봤거든요. 이런 거는요, 정말 이 두산중공업이라는 이 기업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렇게 쉽게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파악을 했다면 그런 말은 전혀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키워드를 맞춰야 되는 부분은 그린 뉴딜 쪽이지 예전에 고리타분한 원전과 화력발전 이쪽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두산중공업 제가 여기까지 영상 찍고 마감하도록 하고요. 좀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